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장이 CPI 지표를 어떻게 소화했을까요? 시장과 교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나오고 있을까요? 자, 미국 CPI 지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높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6.4%, 그러니까 전년비해서 헤드라인 CPI가 6.4%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12월 달에 발표치 6.5%보다는 0.1% 정도 낮은 수치지만 시장의 예상치 6.2%보다는 0.2% 정도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 헤드라인 CPI 전월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 예상치는 0.4%가 예상이 됐는데요. 0.5%로 발표가 되면서 이거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원 CPI는 실제 발표치는 5.6% 정도였었고요. 1월 예상치는 5.5%였으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 시장 예상치보다는 0.1% 정도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원 CPI 월별 물가는 0.4%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에너지 부분이 2% 정도 상승하면서 이 CPI 상승을 주도한 모습이었고요. 주거비 역시 0.7%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매파 정책의 명분으로 작용될 만한 뭐 그런 결과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연준 관련자들은 연준 내부 인사들은 또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먼저 존 윌리엄스 뉴욕연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너무 높다. 2% 회복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경우는 인플레가 지속 시에는 금리 인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긴 금리 인상 기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 물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소 비둘기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이 고용지표하고 이 CPI가 좀 높게 나왔는데요. 다음번 이 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월 연준이요. 이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는 달은 3, 6, 9, 12월 달에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는데요. 12월 연준에서는 그 점도표의 중간값이 한 5.1%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더 높아지는지 그 연준의 점도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동향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1월 말부터 지금 뭐 방향성 자체를 잡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자, 뭐 1월 달에 이렇게 강한 탄력을 보였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6조 이상 순매수, 7조 이상 순매수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느슨해진 거,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 둔화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현재 상황은 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퍼 기준으로 12배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밸류에이션 부담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CPI 실망감으로 매파 연준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간밤에 월가에서는 또 기업자들 내에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전망했던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물가에 대해서 또 1월 지표로 나왔었던 뜨거웠던 고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최근에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소화를 했습니다. 에너지 주거비가 눈에 띈다고 하셨는데요. 유가는 딱 $80 선에 좀 묶여 있습니다.
합니다. 일단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 또 유가는 $80 아래에서 하락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우리 장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파생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CPI는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죠. 뭐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미국 선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이 CPI 발표 후에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견디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견조했던 시장의 배경은 이 물가 둔화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는데요. 또 지금 이번 달에 CPI에서 주거비가 조금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둔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주거비의 경우에는 한번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자, 뭐 향후에 뭐 인플레이션은 좀 점차 계속해서 잡혀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뭐 이 CPI에 대해서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다, 안 좋다, 뭐 향후에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 안 잡힐 것이다.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은 22평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22평선은 지금 현재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는 그 위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지금 242평선을 중심에 두고 계속 이걸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21, 2평선이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뭐 위에 보게 되면 지금 242평선이 있고요. 그 위에는 2500포인트라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주봉상 60주평선이 2510포인트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수의 좀 저항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뭐 오늘 이 CPI 발표도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2500포인트의 저항을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면 뭐 2월 달은 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런 부분들은 수급 상황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설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선 근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241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790포인트에 있는 241 이평선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최근 2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디커플링 됐던 그런 모습이 코스피 시장하고 더 이상 차별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파생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어제 이틀 연속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요거는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선물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매도 과정에서 미결제 확정이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 유입이 좀 필요하다.
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저항선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장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우리 증시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에 휩싸여 있는 코스피가 다음 주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수급과 모멘텀을 만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 일정과 또 영향력들 점검해보죠. 어떤 일정 보실까요? 네, 미국의 CPI가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좀 연이어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녁이죠. 수요일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이 예상치는 1.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의 발표치가 마이너스 1.1%였던 걸 고려해 보면 이렇게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 또다시 이 부분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저녁 목요일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얘기하죠. 발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된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전년 지금 예상치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는 전달에 발표된 게 12월분이 6.2% 정도였는데 5.4%가 예상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고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숫자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점검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이 예상치를 좀 충족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CPI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경기 동향을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 경기 선행지수에 플러스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한다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먼저 시장에 돌아서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어제 녹색 성장 전체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27년까지 분산형 발전소에 3조 7천억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분산형 발전소라는 거는 전력 수요가 있는 곳 가까이서 이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현재 13.2%에서 18.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고요. 2030년도까지 무탄소 선박에 7조 7천억을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5천 톤 이상의 노후 외항선 867대에 대해서 대체 시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후에 탄소 부과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유럽이나 미주 전기선 때에 60%를 우선 전환한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부산하고 미국 서부 간에 이 무탄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타당성을 좀 연구를 착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연료 추진선에서 선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조선주의 호재라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선박 교체 모멘텀이 해운업계에 일어나면서 조선 쪽에 친환경 연료 추진선의 수주 증가가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은 뭘까요? 예, 1월 말 이후에 조금 이 분차트를 보게 되면요. 좀 고점을 이렇게 조금 낮춰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빠른 시일 내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항선 돌파 이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조금 금지하시고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이 조선주는 올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벌써 흑자 전환을 했죠. 자,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호재도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국제회사기구의 배출 규제에 대한 이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친환경 선박은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인 LNG선, 메탄올 추진선, 더 나아가서는 수소연료 추진선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 조금 저점 분할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의 추세 전환 확신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영역으로 조선주가 꼽혔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